저는 죽음을 떠올릴 만큼 절망적인 순간에 유튜브에서 본 한 장의 영상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화려했던 갤러리에서 쫓겨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연히 본 한국의 가을 풍경이 저를 강원도 작은 마을로 이끌었죠. 예술가로서의 꿈이 무너진 이방인이었던 제게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 시골은 또 다른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무뚝뚝한 목공 교사와 마을 아이들은 제 인생의 색을 다시 찾아주었어요. 배신과 상처로 다쳤던 마음이 한국에서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그리고 50대에 찾아온 뜻밖의 사랑이 어떻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는지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체코에서 온 이방인이 한국 시골에서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간 여정 함께 걸어볼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체코 프라하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화가 엘레나입니다. 53살이 되던 해 제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은 제 인생 최대 전시회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프라하에서 가장 유명한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이었습니다. 엘레나, 이번 작품들은 정말 최고야. 우린 대박을 칠 거야. 남편 마틴의 말에 저는 그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매니저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우리의 딸 소피아는 파리에서 유학 중이었고 저는 커리어의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개막식 직전 갤러리 사무실에서 나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난 그녀와 함께 떠날 거야. 오늘 밤에 모든 계약금을 가져갈 거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 어시스턴트 카롤리나였어요. 그들은 이미 2년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제 작품을 통해 번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20년간의 결혼 생활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개막식에서 남편은 제가 없는 사이 갤러리 오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 작품이 표절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예술계는 소문에 민감했죠. 엘레나의 작품은 폴란드 작가의 것을 모방한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그날 밤 갤러리는 제 전시를 취소했고 남편과 카롤리나는 제 계좌에 있던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딸 소피아에게 전화했지만 이미 아버지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한 달 만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성, 돈, 가족, 집까지. 작은 원룸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림을 그릴 의욕마저 잃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삶의 의미를 잃었죠. 한때 화려했던 제 삶은 이제 캠퍼스에서 번진 먹물처럼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약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저는 항상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마지막 남은 노트북으로 무의식적으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을 바꾼 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화면 속에서는 붉게 물든 산과 노란 은행나무가 가득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의 가을 풍경이었습니다. 댓글에는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이라고 쓰여 있었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떨어지는 단풍잎 하나가 카메라 앞으로 날아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잎사귀처럼 저도 어딘가에 잠시 머물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 잎사귀처럼 바람에 몸을 맡길 수 있을까? 무의식적으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골 예술가, 한국 농촌 외국인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강원도 예술인 마을 프로젝트였습니다. 외국인 예술가들을 초청해 한국 시골 마을에서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저는 절박했어요. 프라하에 남아있을 이유도 방법도 없었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는지도 모릅니다. 2주 후 믿기지 않는 소식이 왔어요. 제가 선정되었다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여권과 약간의 옷까지만 챙겨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낯선 나라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프로그램 담당자 김지영 씨였어요. 그녀는 영어로 간단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레나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강원도로 가야 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었지만 신기했습니다. 서울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 때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산들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본 그 유튜브 영상처럼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꿈을 꾸는 걸까? 지영 씨는 차 안에서 마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강원도 양양군의 작은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는 전교생이 30명 정도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났다고 했죠. 외국인이 오는 건 처음이라 주민들이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우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지영 씨가 차를 세우고 작은 돌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엘레나 씨가 지내실 곳이에요. 달빛 아래 보이는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낡았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듯한 집이었는데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었지만 몇 개는 이미 깨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며 겨우 열렸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 곳인가요? 지영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원래는 조금 더 상태가 좋은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로. 하지만 천장은 새로 방수 공사를 했고 전기와 수도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방 한 칸과 부엌 그리고 작은 욕실이 전부였어요. 지영 씨는 기본적인 침구와 생필품을 가져다 주었고 내일 다시 오겠다며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먼지를 털고 간신히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천장에는 거미줄이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라하에 세련된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오열했습니다. 낯선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시골 마을, 그것도 이런 폐가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을 쏟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프라하에서는 매일 밤 울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이곳은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문을 열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반찬통을 내밀며 웃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간신히 말했더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집안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청소를 도와주겠다는 뜻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할머니와 함께 집을 청소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대화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자 씨였어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집 청소가 거의 끝날 무렵 벽지를 뜯던 중 벽 속에서 오래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풍경화였는데 바로 이 마을의 옛 모습이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1953년 전쟁 후 첫 봄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림을 보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리고 몸짓으로 이 그림이 이 집에 살던 화가가 그린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쟁 후 이 마을에 돌아와 그린 그림이라고요. 그 순간 이상한 인연을 느꼈습니다. 저도 인생의 전쟁 같은 시간 후에 이곳에 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한국어 공부책과 함께요. 집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된 벽지를 떼고 새로 도배하는 과정에서 손이 자주 다쳤어요. 못이 박혀있던 벽에서 녹슨 못이 튀어나와 손바닥을 긁히는 일이 다반사였죠. 어느 날 특히 크게 손을 다쳤을 때였어요. 마당에서 물을 받아 상처를 씻고 있는데 누군가 담장 너머로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자 그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돌아서 걸어갔어요.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이도현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마을 소식을 전해주셨죠. 몸짓과 간단한 영어 단어 그리고 제가 배운 한국어 몇 마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이도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리키며 선생님이라고 덧붙이셨어요. 목공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초등학교, 마을 회관, 그리고 시장까지. 주민들은 저를 보고 놀라워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외국인이 이 마을에 산다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었겠죠. 학교 앞을 지나다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보니 아이들이 목공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어제 본 이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나무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는 없었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부드럽고 인내심 있어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교 앞에서 본 풍경, 아이들이 나무를 깎는 모습, 그리고 가르치는 도연의 뒷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목공 도구와 작은 나무판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죠.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도현. 그의 무뚝뚝한 친절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무판에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캔버스 대신 나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은 빨아서 돌려주려고 했지만 혈흔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대신 손수건에 작은 꽃 그림을 수놓았습니다.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그의 작업실을 알게 됐죠. 마을 끝자락 작은 개울가에 도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집이었어요. 나무로 지어진 작은 집에서는 항상 나무 깎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도연이 작은 새 조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완성된 작품들이 가득했어요. 새, 꽃, 동물 모양의 조각상들이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손수건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감사했습니다. 제가 내민 손수건을 보고 도연은 잠시 놀란 듯 했어요. 꽃 자수가 놓인 곳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고 저는 잠시 그의 작품들을 구경했습니다.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학교에선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요. 이건 제 취미죠. 도연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뭔가 거리낌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나무를 깎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무의 결을 읽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부러져요. 나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그림을 그릴 때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캔버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요. 저도 그래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이 저를 이끄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도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말은 적었지만 이야기할 때만큼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그의 공방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연은 조용히 제가 그곳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나무를 깎는 것을 보며 그림을 그렸고 그는 가끔 제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도현이 저에게 작은 나무 팔레트를 건네주었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그림 그릴 때 써보세요. 나무는 물감의 온도를 유지해줘요. 그의 선물에 감동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값비싼 선물도 받아봤지만 이렇게 마음이 담긴 선물은 처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묵묵히 집중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어쩐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벽지 뒤에서 발견한 오래된 그림을 도현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그림의 작가를 아세요? 도현은 잠시 그림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그림이에요. 도현의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화가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림을 좋아하셨죠. 전쟁 후에 이 마을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대요. 도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상황과 묘하게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저도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왔으니까요. 그날 오후 공방에서 나오던 중 한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본 적 있는 남자아이였어요. 아이는 제 스케치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림 보고 싶어요? 아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스케치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마을의 풍경, 산과 강 그리고 도현이 나무를 깎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죠. 우와, 진짜 잘 그리시네요. 저도 그림 좋아해요. 아이의 이름은 박재호였습니다. 학교에서 미술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어요. 재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 그림 좀 그려주세요. 학교 벽이 너무 하얗고 지루해요. 아이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곧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벽화를 그린다면 어떨까요? 프라하에서도 공공 벽화 작업을 한 적이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언제나 즐거웠으니까요. 좋아, 해볼까? 하지만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할 거야. 재호는 기뻐하며 뛰어갔어요. 내일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만남이 제 한국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재호가 학교 선생님과 함께 찾아왔어요. 젊은 여성 선생님이었는데 박소영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재호가 벽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소영 선생님의 지지 덕분에 벽화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디자인을 구상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양과 마을의 풍경을 결합한 디자인이었죠. 첫날 학교 아이들 10명과 함께 벽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지시를 따랐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림은 마법처럼 우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재호야. 정말 잘하고 있어. 작업 중에 도현도 가끔 들러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아이들이 높은 곳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나무 발판을 만들어 주었죠. 무뚝뚝한 표정 뒤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벽화 작업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10명이었던 아이들이 어느새 학교 전체 아이들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벽화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재호의 엄마 박미영 씨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회의에서 목소리가 큰 편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아이들과 벽화를 그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러나 미영 씨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엘레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가 요즘 학교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전에는 항상 학교가 지루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미영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마을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마을 전체로 확장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우리 마을 담벼락이 많이 낡았거든요. 엘레나 씨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제 그림이 이 마을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돕고 싶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였고 도현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에 외국인 화가가 와 있습니다.
학교 벽화 작업이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마을 전체로 확장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한 노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외국인이 우리 마을에 무슨 그림을 그린단 말이오? 우리 전통을 알기나 하겠소?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불편했을 테니까요. 그때 미영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엘레나 씨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어요. 재호는 이제 학교에 가는 것을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엘레나 씨의 그림을 보셨나요? 우리 마을의 아름다움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어요. 미영 씨의 말에 다른 학부모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이들이 벽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활기차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도현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 말이 적은 그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전쟁 후 이 마을에 돌아와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때 그 그림이 마을에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엘레나 씨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도현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할아버지 이야기는 오래된 주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나 봅니다. 이장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마을 벽화 프로젝트에 찬성하시는 분?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어요. 반대했던 노인도 마지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기쁨에 차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현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고마워요. 마을을 위해 이런 일을 해주셔서. 도현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부터 마을 벽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벽화 프로젝트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학교 담벼락에서 시작했지만 곧 마을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빈 담벼락마다 하나씩 그림이 채워지기 시작했죠. 특별한 점은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옛날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벽화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밑그림을 그리고 청년들은 페인트 칠을 도왔어요.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박 어르신도 자신의 집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집 담에는 옛날 추수 축제 그림을 그려주시오. 내가 젊었을 때 모습으로요. 저는 기쁘게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어르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그림을 그렸고 완성된 그림을 보고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정말 그때 그대로요. 고맙소. 작업은 매일 이어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다음날 그림을 구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프라하에서 갤러리에 그림을 걸 때도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는 목공 기술을 활용해 특별한 프레임을 만들어 벽화를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일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비가 갑자기 쏟아져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도현의 공방으로 피신한 우리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어때요? 후회하지 않아요? 도현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프라하에서보다 더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비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는 왜 도시로 나가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서울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텐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떠날 기회는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이 저의 뿌리예요. 할아버지의 이야기, 이 마을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저를 이곳에 붙들어두고 있죠. 그의 말에 공감이 갔어요. 예술가로서 자신의 뿌리를 중요시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우리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도현과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 꿈,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요. 마을은 점점 더 화사하게 변해갔습니다. 회색 담벼락들이 알록달록한 색으로 물들었고 마을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관광객들도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벽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호의 외할아버지이자 학교 운영위원장인 박명수 씨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박명수 씨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한때 면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학교 운영위원장이었죠. 그는 보수적인 성향의 어르신이었는데 외국인인 제가 마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어느 날 학교 벽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위원장이 찾아와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엘레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저를 학교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몇몇 학부모들과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어요. 엘레나 씨의 벽화 작업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외국 문화를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요. 박 위원장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제 벽화에는 한국의 전통 문양과 마을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 노력했는데 말이죠. 제가 그린 벽화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까요? 저는 오히려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추상적인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통 교육이 중요합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진짜 불만은 외국인인 제가 마을에서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다른 학부모들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박 위원장님, 엘레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미술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학교 등교율도 올랐다고 들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회의는 계속되었어요. 결국 교장 선생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벽화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앞으로는 박 위원장님의 의견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외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저 때문에 혼났어요? 제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제호야. 그냥 어른들의 이야기였어. 너는 걱정하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박 위원장님과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은 원래 변화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도현의 위로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제 겨우 마을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다시 거부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 위원장이 직접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조금 수그러든 모습이었어요. 제호가 집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가 내민 종이에는 제호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알록달록한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었어요. 그림 한가운데에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죠. 제호가 말하길 엘레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예뻐졌다고 해요. 처음으로 아이가 자신이 사는 마을을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박 위원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그는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였고 손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집도 꺾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호는 정말 그림 재능이 있어요. 제가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요. 박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박 위원장과의 갈등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마을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마을 곳곳에 벽화가 그려졌고 주민들의 참여도 늘어났어요. 어느 저녁 도현이 저를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벽화들이 저녁 노을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당신이 오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에요. 도현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갤러리에 그림을 걸 때마다 불안했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항상 긴장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림 자체의 즐거움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도연에게 제 과거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작품 표절 의혹, 딸과의 단절, 그리고 프라하에서의 마지막 날들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조차도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다시 그림의 기쁨을 찾았어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도연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도연은 한때 서울에서 유명한 목공 아티스트였다고 했습니다.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큰 프로젝트도 맡았다고요. 하지만 그의 파트너가 그를 배신하고 작품을 표절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명성, 돈, 신뢰.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니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당신과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도연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산 위에서 바라본 노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며칠 후 박 위원장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부드러운 태도였어요. 엘레나 씨,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재호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더군요. 손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고집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는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외국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그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우리 마을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 위원장의 사과와 감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큰 제안을 했어요. 마을 축제 때 당신의 작품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벽화 말고 당신의 개인 작품들로요. 그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쫓겨난 후 처음으로 다시 전시회를 열 기회였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쁘게 수락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그림들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한국의 색감과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작품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린 것이지만 동시에 이 마을이 그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시회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작품을 위한 특별한 나무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어요. 당신 그림에 어울리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처럼요. 도연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특별하게 들린 적은 없었어요. 마을 축제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회관은 제 작품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20점의 그림이 전시되었는데 모두 제가 한국에 온 후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마을의 풍경,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특히 도연이 나무를 깎는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었죠. 전시회 준비가 한창일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역 신문 기자가 마을 벽화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체코 출신 화가가 강원도 작은 마을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자는 저와 인터뷰를 하고 벽화와 전시될 작품들을 사진 찍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나요? 그리고 왜 한국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프라하에서의 시련 그리고 우연히 본 한국 가을 풍경 영상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게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를 선물해 주었죠. 축제 당일 마을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벽화를 보고 전시회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제 그림 몇 점은 그 자리에서 팔렸고 서울의 갤러리 오너가 저에게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제 그림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엘레나 씨, 정말 우리 마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림에서 느껴져요.
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곳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연을요. 축제가 끝나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문 기사를 본 체코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에서 체코 문화 행사를 계획 중인데 제가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체코와 한국의 문화 교류 행사입니다. 엘레나 씨의 작품이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사관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고 체코 문화를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면 이 마을을 그리고 도연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도연에게 이야기했어요. 서울에서 전시회를 하면 어떨까요? 당신도 함께요. 당신의 목공 작품과 제 그림이 함께 있으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전시회 후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요. 이 마을이 우리의 집이니까요. 그의 말에 안도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이제 이 마을은 제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프라하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에 영구적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한국 국적을 신청해 보려고 해요. 귀화하고 싶어요. 제 말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요? 그럼 영원히 이곳에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도현은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새 인생에 저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도현의 질문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50대에 찾아온 사랑, 그것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제가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니 답은 분명했습니다. 네, 도현 씨. 제 새 인생에 당신이 함께하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공식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보다 먼저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제게 윙크를 보내며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부터 알았어. 너희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으니까. 서울에서의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도연의 목공 작품과 제 그림이 함께 전시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과 체코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전시회는 언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전시회 중에 도연이 제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나무로 만든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엘레나,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공식적인 프로포즈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 도연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특히 재호는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엘레나 선생님이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재호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도연은 전통 혼례를 원했고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 마을 회관은 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고 도현도 전통 의상을 갖춰 입었어요.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재호가 제게 다가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였어요. 엘레나, 엄마, 축하해요. 재호의 말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될 줄은요. 결혼식 후 도현과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과 도현의 공방을 합쳐 도현앤드엘레나 예술공방 겸 마을 미술관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마을 아이들에게 미술과 목공을 가르치는 공간이자 마을의 문화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공방은 빠르게 마을의 명소가 되었어요. 주변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고 관광객들도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귀화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그날을 기념해 특별한 파티를 열어주었죠. 이제 당신은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엘레나. 파티 중에 갑자기 제호가 일어나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마을 전체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중앙에는 도현과 저 그리고 제호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호의 그림을 보며 제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현과 함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알록달록한 벽화로 물든 마을이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제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다시 그릴 수 있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도현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우리 마을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은 이 마을에 그리고 저에게 색을 입혀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 각자의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도현은 나무에 조각할 디자인을 그리고 저는 다음 벽화를 구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그려갑니다. 그렇게 말하며 저는 프라하를 떠나던 날을 생각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도현과 함께, 제호와 함께, 그리고 이 마을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체코에서 온 이방인이 한국에서 찾은 사랑과 가족,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요. 한때 저는 제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다시 그릴 수 있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이 사람들과 이 자연, 이 온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함께 그려가는 작가입니다.